예, 여러분 봅시다. 오늘 배운 거 입문서하고 확인학습하고 몇 개 간단히 볼게요. 일단 입문서에 178페이지 잠깐만 펴보세요. 페이지만 간단히 얘기합시다. 입문서에는 제대로 내용이 많이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볼 내용이 그닥 많이 없습니다. 그냥 확인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2시간당 전용 교재는 아마 1월 달 되면 다 출간이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1월 달부터는 이제 2시간당 전용 교재를 이용해가지고 이론 정리 과정, 물론 공법은 그림책으로 열심히 하겠지만 그거하고 기출 부분하고 예상 문제하고 한 권으로 편제가 돼 있어요. 아주 합격에 적합한 교재가 되겠죠. 나오셔서 1월부터 그걸로 볼 거고요. 일단 11, 12는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입문서로 간단하게 어딘지 위치만 알려드립니다. 178페이지 펴보세요. 입문서에. 그럼 이제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서 정비사업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정비사업 발표하시고요. 178페이지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써 있을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면 뭐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 그럼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면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면 재개발인 거예요. 단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더 물어보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건 무슨 사업이라고 하죠? 그것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요. 그거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179페이지 오른쪽 밑에 아까 그림책 다 봤던 정비기반시설 종류. 없으면 못 사는 거, 필수 부대 같은 거. 오른쪽 맨 밑에 공동이용시설. 그래가지고 주민 편익을 위한 것들이죠. 이런 것들. 유치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했었고요. 179 오른쪽 밑에 있죠. 넘어가신 다음 페이지에 180페이지에서 토지 등 소유자 정의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토기 문제가 많고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건축만큼은 토지 등 소유자가 뭐라고 했어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로 정의가 돼 있고 재건축을 제외한 나머지는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뭐하죠? 이런 식으로 해당 부분이 이제 언급이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내용이고요. 181페이지에 보시면 정비사업의 체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그림책에서 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내용에서 간단하게 188페이지까지 언급이 돼 있네요. 그리고 188페이지 위에 보면 간단하게 조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언급이 돼 있는 거고요. 입문서는 입문서라 별다시 볼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페이지에 있는 것만 이해하시고 돌아와서 우리 해당 내용 부분에 여기 복습 노트 4회차 관련된 것 중 해당 내용 중 확인해 봅시다.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4회차 이번에 됐죠? 첫 번째입니다. 정비사업의 용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의 종류와 관련된 거 두 가지를 제가 넣어놨어요.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다라고 돼 있어요. 열악. 그 다음에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본다 한다면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이 되어 있답니다. 거기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리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있다라고 해서 앞부분, 뒷부분 이게 두 부분 나눠지겠죠. 이걸 뭐라 한다 우리가? 당연히 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업의 정의가 한 번은 나와줘야 됩니다. 이건 재개발 사업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뭐라고요? 양호하다. 양호 끝났지. 그렇죠?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해 있다. 이런 동네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재건축 사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해봐 말이에요. 재건축 사업 시작. 재건축 사업 이런 정도만 나와도 와 완전 땡큐죠. 완전 땡큐. 그렇죠? 근데 분명히 한 번은 나올 겁니다. 근데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32회 때 완전히 기출각입니다. 그래서 개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두 가지 집어넣는데 제가 나중에 또 2월달 수업할 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다시 한번 넣어줄게요. 지금은 두 가지를 구분하시고요. 이제 3번에 가면요.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의 정의가 나오죠. 그러면 필수 부대로 없으면 안 되는 게 뭐다? 정비기반시설이죠. 그래서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는 뭐다? 정비사업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이며 그 다음에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어린이집, 경로당이라고 한다면 뭐가 되죠? 공동 이용시설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이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정의에 대한 부분도 정말 잘 나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잘 좀 정리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대한 부분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가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이렇게 인정하는 건 재건축이 아닌 사업이겠죠. 그러면 재건축이 아닌 사업은 뭐다? 당연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일대가 토지 등 소유자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얘기하는 거죠. 재건축이면 어떻게 되고? 재건축이면 건물하고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어야죠. 그럼 재건축이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은 투기 문제 때문에 공동주택이라서 토지와 건물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 정비 사업을 위한 기본 방침이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럼 정비 기본 방침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어떻게 되죠? 우리 전국토에 대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정비 기본 방침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작.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몇 년마다 10년마다 국가 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정비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몇 년마다?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결과를 기본 방침에 반영해야 한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평가사 문제는 몇 번 나왔는데 이 정비 기본 방침이 아직까지 우리 중개사는 안 나왔거든요. 기억 좀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건축은 멀쩡한 집을 부시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가지고 정비 계획의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실시해줘야 한다. 그럴 때 안전진단을 하는 사업은 재건축이라는 거를 꼭 좀 기억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투기 문제가 많고 멀쩡한 집을 부시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재건축은 안전진단이라는 거를 실시하게 된다. 그 다음에 정비계획 만들어 구역을 정하는 거죠. 해봐봐요. 재건축 안전진단 시작. 재건축 안전진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가 시행자와 관련된 걸 물어보고 있는데요. 조합이 시행하거나 앞에인가 봐요.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땐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는 사업은 뭘까요? 너무 중요한 이거 32의 완전 기출각이죠. 무슨 사업이다? 이건 재개발이에요.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왜 재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수도 있을까? 이유는 재개발은 주택만 짓는 사업은 아니라니까.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일 수도 있기 때문에 20명도 안 되는 소유자 가지고 굳이 의무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진행하라고 강요하는 거는 그 자체가 낭비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뭐가 되죠? 우리는 해당 내용의 재개발만큼은 토지 등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라면 재개발 사업은 토등소가 직접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운 좋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20인이라는 거를 빵꼬를 뽕 내가지고 집어넣어라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해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시행자로서 그럼 뭘 만들까요? 우리가요? 조합을 만들자 이 얘기죠. 그럼 시행자로서 조합을 만들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정비조합을 설립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당 내용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되어진다?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만들게 되거든요. 그럼 뭐라고 나오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 다른 조합하고는 다르죠. 개발조합이나 주택조합과는 달리 정비사업조합은 이해관계인이 워낙 많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추진위 구성하려면 어디가 되죠?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토지 등 소유자 얼마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을 포함한 추진위원 5명, 7명? 5명. 그렇죠. 7명은 도시개발조합이고요. 이상이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겠죠. 그래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이제 조합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렇구나. 뭐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요, 3시간 듣고 나서 이 마지막 리와인드 리뷰할 때 빵꾸가 이렇게 눈에 띄어야 돼요. 근데 처음에 빵꾸를 넣는 건 좀 쉽진 않으니까 너무 또 안 풀린다고 신경질 내지 말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는 벌써 이게 4번째니까 계속 반복해서 전체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수십 번 돌려봐야 돼요. 전체를. 6장 다 나오게 되면. 그렇죠? 우리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가면 종강이니까 총 6장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 확인학습이. 그러면 6장으로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무한반복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거에 대한 그림책을 지금은 무한반복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기본선 더더군다나 어렵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 간단한 복습 노트 가지고 6장 가지고 전체 범주를 이거라도 외우자라는 걸 매주 반복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정도는 머리 남으니까 꼭 지키셔야 됩니다. 됐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이제 뭐 할까요? 조합을 만드는데 재개발 사업이에요. 그리고 항상 명심할 게 정비사업은 재개발을 물어보는 건지 재건축을 물어보는 건지를 꼭 보셔야 돼요. 그럼 재개발이면 조합을 설립하려고 한다. 그럼 토지 등 소유자 기억나죠? 4분의 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얼마? 2분의 1 이상에 대한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 누구에게?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우리가 배우는 정비법에 대한 인가권은 뭐가 되어지죠? 대부분 다 시장, 군수 등의 인가예요. 도시개발 사업은 지정권자의 인가가 대부분이지만 그렇게 이제 패턴 나누시면 쉽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조합을 만들었으면 그 조합의 임원의 임기가 법에 정해져 있는데 다른 조합에는 임원의 임기가 안 정해져 있지만 정비조합은 너무나 그 임원 안 치면 안 그만두려고 그래가지고 부정부패를 일삼는 분들 때문에 임기를 정해놨어요. 법령에서. 그래서 뭐가 되죠? 임기는 3년 이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며 연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벌금 얼마? 10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라는 형성고를 받고 몇 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정비조합 임원의 뭐가 되죠? 결격사에 해당되므로 임원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벌금에 대한 부분의 결격에 대한 것은 바로 어디만? 여기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다. 1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오해기. 그리고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도 원래 5년이었다가 10년으로 늘었어요.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11번에 보시면 개발조합과 정비조합의 대의원회를 제가 비교해 놨는데 이건 참 많이 물어보는 부분이죠. 그러면 개발법의 개발조합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대의원회를 둘 수 있죠. 개발조합은.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정비조합과 관련된 부분은 조합원 수가 몇 명? 100명 이상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는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는 두어야 한다죠. 왜? 정비조합은 이해관계인이 많아서 대의원회 없이는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명수 잘 구분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뭘 봐야 될까?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제외한대요. 임대주택 건설계획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을 작성한대. 무슨 사업일 때? 당연히 재건축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은 임대주택 건설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재건축 사업의 시행자는 임대주택 건설 계획을 제외한 사업시행계획 작성에서 마찬가지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것도 이제 31회 때 나왔던 질문들이고요. 그 다음에 13번은 뭐가 될까? 시행자는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가격 얘기하는 거네.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명세 등을 포함한 뭐다? 가격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관리 처분 계획이라는 걸로 계획해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행자는 모이면 관리 처분 계획이 뭐가 되면 인가를 받으면 가격 정리는 끝났으니까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은 가격을 정리하는 계획이니까 관리처분 계획의 의미와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 인가받았으면
가역 정리 끝났으니까 종전의 건물을 보다 철거하기 이르는 거죠. 이게 이제 오늘 배운 전반적인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뭐 많이 어려운 내용들은 별로 없지만 아마 처음 들어서 대부분들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단어하고 이런 이 의미 같은 걸 모르겠는 걸 어렵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보다 보면 합격하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오늘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 이제 뭐가 될까? 다음 시간은 건축법 관련된 거 볼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주택법하고 농지 살짝 보면서 진도는 마무리됩니다. 그럼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